자, 시장이 어렵습니다. 저도 뭐 어렵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뭐 대처하시는 분들도 많이 어렵다라는 표현들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시장이 어렵고 안 어렵고 그런 부분을 다 떠나서 결론적으로 어, 지금의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어렵다는 표현이 어떤 게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뭐 수익이 안 나서 어렵냐, 손실이 나서 어렵냐, 수익이 생각보다 덜 나서 어려운 거냐, 아니면 뭐 수익은커녕 손실이어서 어려운 거냐. 그러면 이제 왜 손실이냐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뭐 그런 기준들이죠. 첫 번째 기준은 어찌됐든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해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진 걸 따지면 한 3% 조정을 받은 거예요. 고점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8.28%의 수익입니다. 5월, 그러니까 4월 말 종가 대비. 물론 이제 나머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는 종목군들의 손익 부분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여기도 8% 넘었던 수익 부분이 5.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익 부분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쪽에 어마어마한 고점 대비해서의 하락률 기준에서의 손절이 단행된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제 그 물량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는 그 정리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질문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그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애경케미칼,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일단 LG화학과 포스코 DX 쪽으로 옮겨가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설명드린 이후에도 이제 포스코 DX가 엄청나게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성의 기준을 설정하자라는 말씀드렸고, 문자 발송한 이후에 16,000원 초반의 기준을 설정 잡아드렸는데, 16,000원 문자 발송된 순간에 벌써 이미 16,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었죠. 일단은 2차 전지 비중이 6월 중순부터 해서 계속 확대된 상태로 유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뭐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군들을 좀 짧게 끊어드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처럼 좀 차익 실현 전량 해놓고 차분하게 대처를 했다면, 그렇다면은 그 에코프로도 굳이 뭐 그렇게 엄청난 손실 보은 거긴 아니죠, 그나마도. 그리고 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도. 근데 일단은 오늘의 기준에 이제 LG화학이 너무 많이 미끄러져서 그쪽으로 이제 좀 압축 설정을 잡아놓자라는 전략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더 흔들리더라도 중기적으로라도 보고. 자, 일단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정중앙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 왜 빠졌나요의 기준인데, 그럼 뭐 증권사 보고서를 참조를 하면은 이제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체 추세의 범위인데, 그 부분이 우리가 매일매일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 오늘은 어때요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고, 그 부분이 개장 전부터 과하게 설정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뭐 개장 전의 기준에서는 뭐예요? 장밋빛깔의 흐름이었죠. 시간 내에서 이제 조금 뭐 조정이 기술주에서 있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오래간만에 미국장까지도 이제 반등 탄력을 줬죠. 유럽이야 그 전부터 이제 조금씩 반등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2%에 달하는 전일도 강세이지 않았나요? 그리고 미국 쪽의 선물이 지금 0.17, 0.34로 낙폭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근데 미국 쪽 선물이 1% 미만의 등락일 때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국내 증시만 유독 오늘도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일 기준에 프랑스, 그리고 전일 기준에 뭐 독일 시초가 대비해서 눌려진 흐름이긴 합니다만,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유로 스탁 50,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전일은 좀 눌려 있었군요. 오늘 기준에 이제 개파락 나온 것만큼의 갭을 만들어주고 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네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아일랜드 갭, 그러면 34,000 수준까지도 다이렉트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다들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의 기준이에요. 다우지수 마찬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뭐 눌림폭이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에도 얼마요? 8%. 그러면 3,100포인트 수준이란 말이에요. S&P 500 지수 9%. 여기도 뭐 3,000포인트 위쪽에 있는 나스닥 마찬가지. 우리는 뭐 20%가 넘어요 지금 조정이, 고점 대비 조정이. 대만 가권 지수도 9%인데. 그리고 그 중국 상해 증시는 전혀 글로벌 시장하고 전혀 뭐 영향 없이 연동되는 거 하나도 없이 움직이죠.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그래요. 뭐 이렇게 변동성 확장되어 있을 때 위로 여기 폭락 나온 기준 있죠. 이럴 때 하루에 5% 6%씩 밀었어요. 하루에. 2015년도 특히 이제 5, 6, 7월 달에 5, 6, 7, 8월이군요. 6, 7, 8. 어마어마하게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글로벌 증시 멀쩡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밀린 거는 별거 없이 이때 글로벌 증시가 폭락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얘네 혼자 미친 듯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고 정부의 지분이 많고 외국인 한도도 이제 묶어놨고 전혀 글로벌 증시하고는 다르게 전혀 뭐 다르게 여기서도 마찬가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랠리에 있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글로벌 증시가 2003년부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500포인트에서 1000 이상을 넘길 때 얘네는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1700에서 900까지. 오히려. 그리고 이때 오버슈팅 나올 때에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뭐 월등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전혀 이쪽에 관계는 없어요. 이왕 뭐 시황 말씀드리는 거 이것까지 다 본다면. 그러니까 중국 증시의 중국 경기 동향은 놓고 보시더라도 증시의 영향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시장에서 이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수출입 동향이 이래서 그렇다, 뭐 저래서 그렇다. 근데 지금 수출입 동향은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쪽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뭐 실적 앞두고 자동차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적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큰 거고 자동차 그리고 마찬가지로 IT 쪽의 기대 요인도 굉장히 크고. 근데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거래 대금이 지금 뭐 10조 미만 그러니까 코스닥은 18조까지 거래가 형성이 됐었죠. 18조까지. 근데 그게 이제 10조 미만 수준으로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뚝 떨어진 상태에서 눌림폭의 기준 그리고 코스닥도 지수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벅찬 그 지수의 조정은 아닙니다. 오늘 기준도 뭐 0.82%라는 거는 글쎄요, 뭐 올라올 때 기준으로 따진다면 하루에 이건 얼마였어요? 1.77도 올라왔었네요. 그리고 빠지는 거 기준에서도 이날 2.9%가 빠졌는데 뭐 오늘 0.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감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거지 시장이 사실상 지수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디커플링 돼 있는 거, 덜 오른 거, 그거 하나 기준인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오르긴 올랐다는 거의 기준. 오르긴 올랐는데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너무 못 올랐다.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어디요? 유럽과 일본은 여기 그 이상. 그리고 다우지수, 그 다음에 S&P 500 지수 요 수준이란 말이죠. 나스닥도 하다못해 나스닥의 기준이 뭐 한 요 정도? 2,800? 우리나라만 뭐 말도 안 되게 못 가고 있어요. 대만도 3,000 수준이에요. 대만도 3,000이 넘죠 지금. 우리만 못 가고 있어요. 우리만.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에서 조정도 0.67% 조정을 왜 빠졌어요? 그걸 윤정도도 모르나? 아니 뭐 의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뭐 급락을 해서 뭐 3%씩 빠졌다. 혹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질적으로 폭격이 시작되고 전쟁이 터졌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핵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죠. 뭐 그 다음부터는 뭐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어찌됐든 그것도 유럽에서만 한번 하루에 5%가 출렁거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는 왜 빠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기준은 그런 것에 대한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날은 왜 올랐어요? 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옛날보다 저점을 조금 더 낮췄네. 엄청난 지금 뭐 이슈가 있어서 그 이슈들의 막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전체 추세가 왜 못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매번 정정불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참 그것도 와닿지가 않잖아요.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또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 놓여져 있음으로써의 뭐 여러 가지 그것도 이제 시장이 못 가다 보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의 2차 전지가 날아다닐 때 유가증권 시장은 다소 제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1월 이후에 4월까지 기준에 2,500포인트도 이제 겨우겨우 넘겼던 흐름이잖아요. 이때 기준에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움직이면서 LG화학도 4월 10일, 11일 날 이틀 만에 20%에 달하는 20% 넘는 흐름이 나왔죠. 이틀 만에.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에코프로 없이도 나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포스코 그룹주 엄청나죠.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포스코 홀딩스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고 11위에 포스코 퓨처엠이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까지 치고 올라왔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지수가 견인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코스닥은 뭐 어마어마하게 탄력을 받았었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글로벌 증시로 따졌을 때는 이게 정상이다. 2차 전지가 막 날아가는 게 이 비정상이네? 아니지.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코스피 지수 기준에서 이렇게까지 움직였을 때 요 기준의 흐름이 이건 뭐 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코로나19 터지고 다들 뭐 힘들다 난리 났다 죽겠다 하는데 뭐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한 랠리들이 나왔잖아요. 지수 견인차 역할은 이때 누가 오른지 아시죠? 소형주들의 변동성 확장 부분은 사실상 뭐 진단키트 걔네들은 시가총액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뭐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 비이성적으로 날아간 그 흐름도 시가총액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요 기준에서 이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는데 요 기준이 2차 전지 종목군들이 미친 듯이 날아갔어요. LG화학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SK 이노베이션이 2020년부터 날아간 거예요. 사실은 시가총액 순위 막 쭉쭉 치고 올라오면서 그래서 상승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빵 터지고 5개월 만에 241%. LG화학이 241%. 물론 이제 낙폭이 심화된 것도 있었죠. 그다음 182%, 258%.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53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얘는 33조까지. 그리고 가파르게 올라온 것만큼의 조정이었지 이게 2차 전지 물적 분할, LG화학의 물적 분할의 조정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다시금 보시면 가장 많이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그리고 얘는 시가총액이 작았기 때문에 5조 원짜리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등락률이 조금 더 높았지만 조정은 얘가 더 깊었고 그리고 얘하고 비교했을 땐 더 많이 올라와서 조금 더 조정받은 거지 물적 분할 얘기는 얘만 나왔거든요. 얘 때문에 다 물적 분할 조정을 같이 받은 건 아니고 상승에 따른 조정.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2차 전지가 상승한 사실은 초강세를 띄었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의 악재가 아닌 실질적인 폭발적인 시세. 이 시세.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누적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삼성 SDI가 어때요? LG화학 1.5배 정도 위에 있는 LG화학의 시가총액도 넘기는 그런 흐름까지 연출이 된 거죠. 오늘도 아마 좀 불안한데 왜냐면은 그나마 버팀목은 서로 이제 시가총액 엎치락뒤치락 하든 가운데서 LG화학이 시가총액 5위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나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왔던 거죠. 자, LG화학이 굉장히 많이 깨졌는데요. 삼성 SDI가 밀려서 뭐 다행입니다가 아니라 순위가 바뀌고 막 추락해서 내려갈. 그러니까 여기 3위에 있던 셀트리온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여기 3위에 있던 네이버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장중 기준에 2위까지 올라갔던 카카오 여기 있죠. 99년도에 시가총액 1위였던 한국전력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흐름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7위까지 밀렸었어요. 8위? 9위까지 밀렸었나? 엄청나게 밀렸었어요. 얘가 작년 초에. 말도 안 되는 뭐 물적 분할 얘기까지 겹쳐지면서. 결론은 지금 뭐 시가총액 지금 5위에 형성돼 있는데 하여간 뭐 시황부터 마무리를 지면
지수의 견인차 역할은 이 기준에 2차 전지의 기준도 있고요. 그리고 IT 쪽의 기준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들 빠지고 고점 넘기는 흐름. 응? 시장 지수의 기준에서 들 빠지고 이 고점을 누가 넘겨줘요? 여기서 고점, 이게 고점 찍은 거거든요, 사실. 이 앞전의 흐름에서. 그거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넘겨준 거예요, 요 고점. 시장의 그 사상 최대치 고점, 응? 그 부분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랠리에서 넘긴 겁니다. 2017년 하반기 기준에. 그러고 나서 요 고점을 넘기기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기서 고점을 넘겨요 또. 그리고 자동차, LG화학 포함, 2차 전지 포함, 자동차, IT가 여기까지 다 끌어올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쉬어갈 때 이제 나머지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도력을 가져가는 쪽이 일단 시장을 견인을 하는데 그 종목군들이 지금처럼 뭐 2차 전지가 너무 과열이었어, 뭐 걔네들 때문에 그래, 걔네 못 갈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아요. 진단 키트가 못 가더라도 나머지가 끌어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긴축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우리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사실은 조금 더 조정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하여간 지금은 디커플링 상태라는 건 뭐 알고 계시는 흐름이 될 거고. 그래서 거래대금만 좀 살아나 주면 되는데 그 모멘텀 부분이 또다시 2차 전지가 견인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너무 이제 버겁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여간에 뭐 오늘 장이 왜 빠졌어요를 정리를 해드리면 뭐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때는 증권사 보고서를 점심 때쯤 한번 나오는 게 있어요. 개장 전에 한번 미국장 분석한 게 한번 나올 거고, 점심 지나면 한번 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간단하게 한 페이지짜리라도. 그 다음에 이제 마감 때도 마감 이후에 한 4, 5시 되면은 이래이래해서 시장이 이래이래했다. 어떤 업종이 올랐고 어떤 업종이 내렸고 뭐 외국인은 뭘 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오히려 귀를 닫아버려요. 데일리 시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뭐 0.8%의 기준에 사실상 체감 온도가 안 좋다는 건 어느 쪽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도 체감 온도가 안 좋은데 어떤 게 안 좋은 거예요? 2차 전지가 안 좋았을 뿐이지. 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만을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면 5월 포트 기준에서 오늘 체감 온도가 안 좋고 힘겨워졌던 부분이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이란 말이에요. 그럼 4월 말에 비중을 편입했을 때 LG화학이 아주 그냥 10%까지 밀리고 비중 15%에 아주 짜증스럽고 힘겨운 상황, 그 기준이 된 거죠. 물론 이제 가격 편입 단가가 다 틀려요. 그 앞에 편입하신 분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5월달 이후에 시장이 5월달 이후에 2, 3% 정도, 4월 말 종가 대비 2% 정도, 3% 채 안 되는 등락률이었다면 어찌됐든 8% 수익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 수익 종목의 단기 변동성 매매 기준, 손익 부분의 기준, 뭐 예를 들면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성공이 됐어요. 루닛도 일부는 성공이 됐어요. 근데 오늘처럼의 2차 전지는 손절한 종목도 무지 많아요. 뭐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애경도 일부 수익 났다가 뭐 손절의 기준이고 뭐 겹쳐지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그 손익은 말 그대로 개별 매매 기준이니까 뭐 문자상에 나가고 했더라도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절 범위는 그렇게 뭐 이번 오늘 손절의 하락률이 좀 크고 비중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공통적인 요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는 오늘 기준에서도 되게 힘들어요 할 때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방송국 가면은 이제 옆에서 뭐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 너무 어려워요. 뭐 요즘 장 너무. 그건 자기들이 어려운 거지. 소형주 잡주를 하거나 아니면 2차 전지의 속단표는 몰빵을 했거나. 그 5월 말 종가 기준에서의 공식 포트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여보세요? 지금 방송 중에 녹화 끝. 예. 예. 예, 방송 끝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기준에 현대차 고맙잖아요. 어제 일단 어찌됐건 20만 6천 원 신고가 대비해서의 눌림폭이 상당히 제한적인 하이닉스 땡큐 하잖아요. 오늘 뭐 LG전자가 조금 올라가다 밀렸지만 오늘 신규 가입해서 오늘 샀는데 나 손실이 매우 커요. 1.6%나 빠졌어요. 최고점 대비.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어려운 게 없어요. 요 비중에서는 요 세 개의 비중이 일단 어찌됐건 60%입니다. 그리고 얘 차익 실현 기가 막히게 오늘은 잘했죠. 65%. 얘 지금 수익률이 뭐 수익 평가 금액이 거의 900만 원 돈이니까 고점에 있을 땐 1000만 원 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차익 실현 그럼 기가 막히게 잘했어. 눈눈 안나 행복해야 되는데 이제 비주력주의 기준은 이제 포스코 DX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우리 주력 기준에서도 2차 전지 그리고 짜증스럽게 현대로템에 수급은 계속 긍정적이죠. 근데 계속 눌려있으니까 짜증스러운 거지. 실질적으로도 손실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쪽에 이 현대로템의 기준도 HD 현대인프라코 놓고 보시듯이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현대로템이 왜 지금 차트가 제 눈에만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수급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로템 쪽의 기준, 뭐 누적적인 수급 범위 기준, 실적이 뒷받침돼 있다라는 해석의 부분, 이런 부분이 HD 뭐 인프라코어가 현대인프라코어가 물론 뭐 차트가 아주 비슷해 보이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적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이제 형성돼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들어온 소형주 잡주에서 변동성 매매 일부 뭐 3% 이렇게 들어온 개념이 아니라 5%, 10%, 또 25% 이렇게 들어온 기준의 흐름이라면은 중간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 흐름도 9,600원에서 7,500원까지 내려오는데 네? 시장은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도 얘는 안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이제 버거운 상태긴 합니다만 전체 이 계좌의 기준에서 따졌을 때는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와 힘들어요 버거워요 이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뭐 얘도 물론 뭐 저점 대비 4%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일단 손을 안 댄 거고 내일 한번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지켜보고 있다가 되돌릴 때 2만 뭐 5천 원 미만에서 들어갔는데 종가가 또 올랐다 와 행복해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나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또 시장의 흐름 뭐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거는 그냥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시장 개판이네 안 좋네 이렇게 어려운 장은 처음이에요 20년 만에 이런 장 처음 겪어봐요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우리 포트는 다 빨간데요. 그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딱 월말에 한번 딱 정해준 거 그대로 놓고 본다고 해도 딱 수익인데요. 그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비중이 우리도 굉장히 많은 기준이긴 합니다만 계속 이제 나름 이제 뭐 리스크 관리했던 부분은 현대차의 기준에서의 비중 30%씩 왜 잡아드리겠어요? 이런 결과들이 나올 때 그렇구나 내 자산 범위를 지켜내는 게 우선순위구나 그 기준인 거거든. 다시금 보시면 당장 오늘의 기준에서 뭐 많은 것들이 와닿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놓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의 최고점 대비 삼성전자는 최고점 대비 밀린 게 없어. 이게 어떻게 시장이 어려운 장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장이지. 야 대박 났다. 야 삼성전자 지금 최고점인데 시장은 지수가 지금 2600 이하야. 야 이거 이제 2700, 2800 돌리려면 누가 끌어야 돼? 역시 삼성전자가 끌고 가야 돼. 야 이 초대박이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고점 대비 100포인트 밀렸잖아요. 지금 2650 찍고 2560이니까 거의 뭐 90, 100포인트인데 야 100포인트 들어올리려면 이제 삼성전자가 가겠구나. 제일 센 놈이 안 밀린 이유가 있겠죠. 수급이 들어왔고 수급이 들어온 이유가 있겠죠. 업황에 대한 해석이고 하이닉스 마찬가지. 시장이 어렵다는 거는 이 종목들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얘네 비중이 꽉꽉꽉 채워져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얘도 그렇고
L전자도 무지하게 밀린 것 같은데 최고점에 아무리 최고점에 사셨다 그래도 지금 뭐 고점 대비 4%야. 어? 아 근데 뭐 한 달 이거 뭐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인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 한 달 회비도 못 내고 그렇게 따지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응? 글로벌 증시 보자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연동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삼성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계시는데 올해 들어서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우리는 LG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좀 많이 갖고 있는 기준이고 계속 문자 그걸로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거의.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조금 최고점 대비해서의 하락률은 좀 깊은 편입니다. 지금. 근데 현재 기준에서는 뭐 당연히 추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위치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 10% 수준으로 고점 대비 조정이 이번 고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 재편입의 기준인 거고 뭐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고점 대비 10% 수준에서 지금 장중에 더 밀려 내려오면서 12%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런 기준을 설정할 거냐? 어? 주력이라고 해도 비중을 뭐 더 막 줄여 내려가는 기준은 그러면 7월달 전략 설정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LG화학은 15% 비중까지는 10%까지 내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지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초 소재, 뭐 또 화학 분야, 그 다음에 생명과학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니까.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 퓨처엠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고점에서 그 차익 실현 못한 게 가장 뼈저리게 아픈 기억이 되는데 상처가 되는데 지금 기준에서 오늘 너무 많이 밀려서 13%까지나 밀려버렸는데 이쪽은 비중을 뭐 포트 기준에서도 그렇고 15%에서 더 급격히 내려놓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가능성은 없고 이쪽은 좀 유지를 하는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일부 더 줄일 수는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원체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프리미엄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은 테슬라 쪽의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테슬라의 심리적 영향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시간에서 테슬라가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 반등이 나왔지만은 요게 지금 등락이 6% 마이너스 끝났단 말이에요. 6%. 그러면 여기서도 좀 탄력을 크게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3.87 돌리고 1%대 시간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좀 짜증스러운 거죠. 결론은 이러한 기준의 갭을 만약에 메꾸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개파라고 나오면 이건 머리 아파집니다. 그러면 추세가 하락 추세가 강화된다는 내용이 되는 거죠. 개파락이 나오면 하락 추세가 강해집니다. 그럼 성골 반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역V자형의 패턴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밀려 내려오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와서 갭을 메꾸면 이거는 이제 전체 상승 추세가 둔화됐다. 그리고 이제 뭐 추세적인 부분에 더 뭐 기준이 애매해지는 상황이라면 뭐 하락 추세로 반전됐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폭락으로 급락으로 연출된다라고 하려면은 개파락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하락의 힘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게 더 주요한 공간에. 근데 지금 현재로서 아직 그거까지는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234.45면은 그러면 대략 한 15포인트 15달러 정도 기준이니까 15달러면은 6% 정도 되나요? 622 그죠? 6%. 뭐 하루에 6%도 밀렸기 때문에 6%가 밀려 내려온다면 그렇다면 좀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뭐 말 그대로 압축한 거 그대로 압축하고 안 늘리고 우리가 4월 20일 이후에는 이거 아니다 싶을 때 다 압축하고 그냥 꾹꾹 눌러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기준에서 포스코 DX, 포스코 코스모 화학,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이 고점 대비 50% 가까이 밀릴 때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종목군들 막 그렇게 밀릴 때도.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를 단기간에 비중 적은 비중이지만 일부러 들어가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잡아내보고. 그래서 요 기준을 잡을 거예요. 어찌됐건. 요 기준을 잡아서 2차 전지의 최종적인 흐름은 손절의 기준, 비중을 급격히 줄이는 비중은
요 기준을 설정을 할 거고, 오늘은 압축 전략으로 일단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은 여기서 밋밋하게 돌리면은 뭐 쉽게 예를 든다면 LG화학의 비중의 기준에서도 뭐 15% 포트 비중에서는 설정을 잡아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부분에 75만 원을 넘기는 기준에서 거래가 또다시 제한적이다. 수급도 좀 아쉽다. 장기로 볼 때는 뭐 그게 크게 문제는 없더라도 그렇다면은 그때 돼서는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실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를 드릴 거고, 포스코 피치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미련을 제가 많이 가진 거죠. 2차 전지가 하도 이제 뭐 에코프로도 툭 건들면 움직이고 막 79만 9천 원까지 올라오다 보니, 예? 거기서 미련을 갖고 여기서 거래가 둔화돼 있고 못 움직이니까 일단 좀 정리해 냅시다. 비중을 좀 월등히 줄입시다. 그리고 또 어설픈 쪽은 거래가 죽는 순간 다 빼고 나옵시다. 이렇게 잡았어야 되는데 결론은 이제 오늘 한 방 두들겨 맞으니까 정신 바짝 드는 거죠. 그래도 최악의 경우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기준이 맞는 거라면 아프더라도 다 자를 거예요. 그게 최고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깨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매번 예제 보여드리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다. 뭐 시즌부터 볼까요? 시즌부터 보시게 되면은 뭐 일봉으로 땡겨가지고 볼게요. 거래대금이 급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뭐 다 빠져나오죠. 중간에 한번 도전해봤다가 그냥 겨우 낭패만 보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에서 다 때려 그냥 팔고 진짜 운이 좋으려니까 이자락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왜냐면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딱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 앞에는 다 교육용이고 교육용이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가총액도 뭐 조단이 넘어가 있고 거래대금 뭐 하루에 2조 넘기고 여기서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요 거래가 일단 실려 있고 돌리는 거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거래 급감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급감했죠. 이게 솔직히 농담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1주, 2주, 3주입니다. 야, 이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의 수익 범위, 그리고 여기서 막 오버슈팅 나올 때는 막 그냥 비중이, 우리는 기본 비중을 뭐 10%면 10%, 최대 20%면 20% 잡았겠죠. 근데 그 기준을 넘어서서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꺾였을 때 같이 지금 힘들었는데 돌릴 때 거래 터트리고 돌렸기 때문에 거래대금을. 그래서 이건 뭐 추세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음봉 떨어질 때 차익 실현을 아마 못했을 거예요. 못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견뎌봅시다 했는데 뒤돌아보니 이거 뭐지? 거래 급감을 했네? 터지면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다가 한번 밀리면 꿍하고 깨진단 말이에요. 단 하나 좋은 거는 진단 키트 종목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역부입장이 안 나왔다는 거죠. 나머지는 역부입장 나와요, 쉽게. 근데 얘는 이제 그 업종 대표주로 형성이 인식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 다음날의 기준에 요꼬리가 탁 생겨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야, 장땡목 나왔다. 여기서 숨죽이고 있다가 그럼 막 따라붙기도 했겠죠. 따라붙기도 했겠죠. 그런데 22%까지 올라와서 그럼 얼마? 15%까지만 따라붙잖아. 그 22%에 꺾이기 시작해. 전량 정리 끝.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이날 이후에 시즌의 매매 사이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간헐적으로 거래가 좀 일부 있을 때 들어갔는데 대부분이 다 들어가면 손절이었어요. 이런 거래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시즌을 정리할 수 있고 신풍제약을 뒤돌아보니까 저게 최고점인 거거든.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얘는 조금 일찍 빠져나왔어요. 일찍 빠져나왔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삼형제 기준에서 헬스케어 위주로 이제 공략을 했죠. 언제 2020년 11월 25일 이후에 요 기준입니다. 여기서 다행히 1월 달에 전량 매도를 기가 막히게 잘 했어요. 1월 달에. 그 고점 물량은 다 손절이야. 근데 뒤돌아보니 저게 이제 최고점에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이거 순실인데 막연히 제가 계속 윤정도가 견뎌보죠 그랬다면 큰일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이제 마지노선 눈에 보이는 기준에 테슬라를 설정을 해드린 거고, 만약에 이게 현대차나 하이닉스면은 어지간해서는 견딜 거예요. 기술적인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뭐 얼마가 이탈됐어요 그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펀더멘탈적으로만 붙어가지고 실적과 수급
수급도 뭐 만약에 단기 수급이 꼬여, 그때 다 필요 없고 펀더멘탈적인 부분 과도하다. 시장은 멀쩡한데 지 혼자만 빠지면 더더욱, 시장이 빠지면서 빠지면은 그것도 연동된 폭의 기준. 근데 2차 전지처럼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잘라줄 수 있는 기준을 설정을 할 거예요. 앞에 보여드린 뭐 시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하나 볼까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 다 과감하게 마지막 자락에서는 다 정리하고, 마지막 물량이 손절 물량이라고 할지라도 거래대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선가 어디서 정리하기가, 정리 좀 빨리 했어요. 얘는 30만 원 수준에 정리하고 두 번 다시 안 쳐다봅니다 라고. 농담이 아니라. 근데 옆집 가서 또 물어보잖아요. 얘 어때요? 라고. 100만 원 간다 하겠지. 결국은 저게 뒤돌아보면 어깨가 있는 최고점의 기준이었다. 얘 이외에도 뭐 카카오, 네이버 다. 카카오나 네이버는 우리가 공략을 사실은 안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편입했던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을 좀 잡았고, 얘는 안 했어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조언은 잡아드렸죠. 거래가 급감되면 그건 끝이다. 자, 그래서 결론은 다시 원점으로 오면, 시장 상황은 글로벌 증시가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가 유럽과 일본이 나오고 있고, 일본은 오늘도 1.97% 폭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다. 우리 계좌가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강하고, 또 시장이 조종인데 우리 계좌는 덜 조종받았던,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시장도 어차피 5월 기준에서는 플러스고 6월에서는 지금 마이너스가 살짝 발생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계좌는 둘 다 시뻘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에 연동될 가능성이 99%잖아요. 우리만 안 가거나 못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윗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계좌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논한 것처럼 누가 시장을 견인할 거냐라는 부분이, 현대차, IT가 방어만 한 게 아니라 실질 주가를 땡겨주면서 시세를 내줬단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60% 올랐어요. 5월 이후에 40%, LG전자가 40% 올랐고 현대차가 40% 올랐어요. 그 강세의 흐름은 2차 전지처럼 부품 꿈을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실적 기준에서, 업황 기준에서인데 모든 면이 다 저평가 상태. 그것을 메이저의 수급이 인정을 해주고 있어. 누가? 현대차, IT, 그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똘똘똘똘똘 비중을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돼요. 왜? 2차 전지가 더 간다 할지라도 여기서의 프리미엄 대비 더 가는 건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일정 범위는 가지고 가되 비중은 확 줄인다는 거죠. 단 LG화학의 기준은 얘는 2차 전지로만 해석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뭐 화학주로도, 또 실질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블록딜에 대한, 지수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블록딜에 대한 욕구는 커집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희석이 됩니다. 블록딜에 대한 부담 요인이. 그렇게 해서 주력을 채워놓고 나머지 부분은 실적을 바탕으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 있는 뭐 현대로템, HD 현대인프라코어, 또 이수페사의 단기 매집,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온 종목 중에서 이수페타시스, 뭐 이수스페셜티 케미칼, 그건 뭐 거의 실질 매매가 어려웠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매매를 하셨고, 그리고 루닛,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다 통산적으로 합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대로템처럼 또 HD 현대인프라코어처럼의 매집이 단행돼 있는 종목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달에도 현대인프라코어를 넣었었고, 거래가 너무 없어서 이제 뭐 6월엔 뺐지만, 그리고 또 이수페타시스도 시가총액 규모가 1조 미만이었지만 1조 9,200억일 때 원체 높은 매집이어서 동반적인 편입의 기준 IT에서 설정을 한 거고, 7월 달 기준에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HD 현대인프라코어를 다시 넣을지 심사숙고해서 종목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 그냥 주변에서 시장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막연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현대차 사야 되는데, 하이닉스 사야 되는데 못 사요. 왜?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서 못 사고, 또 장이 안 좋고 경기가 안 좋다는데 왜 대형주를 사냐 해서 또 못 삽니다. 그리고
안 좋은 장에는 소형주 잡주가 갑니다. 테마주 사십시오. 이런 헛소리에 또 현혹돼서 이상한 종목에 덜컹덜컹 소중한 자산이 쪽쪽 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만 이겨내시면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은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해서 시장이 왜 빠졌죠? 큰 이유 없습니다의 기준. 글로벌 시장이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빠질 이유도 없는데 뭐 다만 어찌됐건 2차 전지에 대한 프리미엄의 해소 그런 국면에서 눌려져 있을 뿐이다라는 해석이 옳을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정상적인 종목군들 기준에 모멘텀이 있는 거, 실적 모멘텀이든 이런 수급 모멘텀이 있는 쪽은 멀쩡하게 움직임 잘 가지고 올라옵니다. 이런 장은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응? 2차 전지에 계속 들고 있는 분들 또 뭐 루닛이 강세를 띠고 뭐 오늘 고용도 강세를 띠지만 의료 관련 AI라든가 또 일반 AI라든가 챗봇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게 다 엇박자로 나오고 있죠. 근데 뭐 1사분기에 잡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계속 거래도 없는데 쥐고 계신다든가 2차 전지에서 무리하게 비중을 크게 늘려서 가지고 계신다든가 그럼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시장이 어렵다는 거지. 외경 케미칼 너무 힘들어요. 그 윤정두가 매수엔 드렸잖아요. 근데 거래가 급감을 해서 없어. 레이크 머티리얼즈 거래가 급감해서 없어. 힘들어요. 그러면 잘라내야 돼. 지금까지 오늘 오전장까지도 못 잘라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압축하자라는 거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와 만약에요. 근데 포스코 DX가 막 예를 들어 반등이 나와요. 그러면 다시 또 문자 나와서 있는 물량 그거 잘라서 들어갑시다. 혹은 예를 들어서 내일은 코스모 신소재가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면서 초강세를 띠고 양봉을 줘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일단은 거래대금 제한적인 종목을 먼저 빠르게 정리 기준을 잡아들여서 변동성 있는 쪽에 변동성 매매는 변동성 있는 쪽에 기준을 드리고 그리고 주력을 설정해야 된다 하는 쪽은 또 주력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시장 이 좋은 장에서 진짜 좋은 장이잖아요. 그래서 계좌 수익 내 거 제대로 잡아내고 그 다음에 변동성 매매까지 잡아내자. 위축되고 고집 부리고 하지 말고 이건 절대 못 팔아 이거 하지 마시고 포트폴리오 꼭 보내주세요. 어떻게든 비중 조절해 드릴 테니까.